바쁘신 모양이 미리 가셨군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우열 교수와 홍택진 위원장 두 분께서 각각 아주 심도 있고 충분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두 주제에 대해서 정우열 교수의 논제를 토론하실 권영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권영민 박사님은 지금 새마을재단이라는 법인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택정 위원장의 논제를 발표하실 분은 이정락 박사님이신데 최근에 세계 시민의식과 공헌활동이라는 저작을 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우선 정우열 교수님의 논문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도입과 현대에 이르는 그 시계열적인 5단계로 문제를 짚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도입 부분, 이 도입 부분은 공교롭게도 홍택정 위원장의 그러니까 새마을 발상의 시발점이 어딘가라는 그 부분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의 논문이 전부 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다루었는데 정 교수의 발표 중에서 도입부는 마치 홍택정 위원장 발표를 위한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우열 교수의 5단계에 의한 시계열적 분석에서 첫 번째 단계를 더 구체화한 것이 홍택정 위원장의 논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에서 각각 권 박사와 이정락 박사께서 토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참고적으로 오늘 아까 이용호 박사께서 PT하신 그 내용은 오늘 토론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또 이 토론이 끝난 뒤에는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충분히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매너라이트 문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정 교수님, 정 박사님 먼저. 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재단의 권영민입니다. 새마을재단 하면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새마을재단은 경상북도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세계화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 이야기했던 그 메노라이트처럼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 후진국에 가서 실제로 이제 그 아프리카의 홍영기 이사장님 같은 분을 만들고 마을을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새마을 운동을 처음, 나이가 지금 이제 젊은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새마을 운동 처음 접한 거는 2010년이었고, 그때 이제 경운대학교 새마을 아카데미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첫 연구가 새마을운동 원형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원형이 어디서 왔을까, 오늘 주제와 관련되는 것도 해서 이렇게 탐구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새마을재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새마을운동은 15년 정도 이제 했었고,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했던 그런 거는 저는 겪지를 못했으니까 보다 좀 새로운 시각으로 새마을운동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정우열 교수님께서 이제 발제해 주신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새마을운동,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새마을운동을 통한 우리 이제 경험, 이건 굉장히 좋은
아주 자산이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 공감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자산을 지금 이제 우리 개도국에서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 교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외에 이렇게 포럼에 이렇게 가면 그렇게 많은 그 학자들이 그 교수님한테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잘 살게 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도 골똘히 생각하다가 새마을운동이 아니겠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지금 분들이 요즘 또 K-팝, K-문화 뭐 이런 걸로 해서 활동을 하니까 이게 한국이 이렇게 정말 짧은 시간에 선진국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비결을 원하는 알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이 지금은 이제 이제 내년부터 K 시그니처 사업이라고 이제 코이카에서 만든 우리나라에서 해외를 도와줄 때 시그니처가 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를 몇 개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마을 운동을 뽑아서 이게 이제 내년부터 혁신적 농촌 공동체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ODA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새마을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아까 정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앞부분은 그러니까 뭐 저희가 더 토론할 부분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현재 있는 문제점 그리고 아까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해외 사업 같은 경우가 새마을운동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원화라는 게 뭐냐면 행안부가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도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고 코이카도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 종교단체도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제가 해외에 나가보면 그 해외에 있는 공무원들이 저한테 무슨 도대체 너네 나라는 새마을운동이 몇 개냐 네, 또 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하나로 지금 합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봉사과, 새마을 봉사과가 있는데 거기에 새마을 진흥팀이 있고 새마을 세교화팀이 있습니다. 새마을 진흥팀은 새마을운동 중앙에 가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새마을 세교화팀은 새마을 재단을 밀어주는 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쪼개지고 이원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재단이 새마을 이름이 여기 새마을 세교화 재단으로 돼 있잖아요. 아직 이제 제 이름 바뀐 걸 모르시고 이렇게 써주신 것 같은데 새마을 세교화 재단일 때는 세교화 사업만 했습니다. 가서 ODA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새마을 재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내 사업도 같이 이제 저희들이 손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새마을 운동이라 하면 새마을 지도자만 하는 게 새마을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 국민운동인데 어떻게 이렇게 새마을 지도자들만 새마을 운동 중앙에만 중심이 돼서 하냐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내에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한 게 아까 지금 아마 홍 이사장님께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초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명맥이 끊어진다고 했는데 그 명맥을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창의적 학습이라는 게 이제 초중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 고등학교 새마을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갖고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구미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교과서를 배부를 하고 또 이거를 강의하실 수 있는 선생님도 다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성을 해서 지금 초중 고등학교에 이 새마을 교육을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올해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문명고등학교도 충분히 저희가 이 교과서하고 그다음 선생님들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전 국민이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도록 K묵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K묵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교양 수업을 듣고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관련된 K묵에도 새마을운동 강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국민들 대상으로 저희는 지도자 대상이 아니라 국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이
요 초중 고등학교 중에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은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하고 나면 같이 해외 봉사까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한 1년에 한 3, 4학교 정도는 해외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해서 이제 실제로 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해외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하는 것들을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계절 근로자 지금 이렇게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들한테도 본국에 돌아가서 이렇게 새마을운동의 어떤 선봉장을 할 수 있도록 계절 근로자 대상으로도 지금 새마을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미리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이원화된 거를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행안부 밑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회하고 새마을재단하고 이렇게 통합이 되면 서로 이원은 안 되고 이렇게 하나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논의가 윤석열 대통령 때 되다가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되면서 다시 없어진 걸로 지금 돼서 통합 이야기는 지금 없어진 걸로 됐는데 언젠가는 이게 서로 이렇게 이원화돼서 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 새마을 지금 연구 포럼이라는 게 만드셔서 굉장히 좋은 게 연구 기능이 없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 중앙에도 없고 이제 새마을재단에는 연구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이걸 연구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또 너무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래서 이런 어떤 새마을 연구소를 뭐 국정연구소로 만들어서 이렇게 키우든가 아니면 국가연구소의 하나의 한 분야로 새마을 분야를 만들어서 이런 어떤 연구원들이 이런 것들 연구를 좀 정책적으로 하고 국내 부분, 해외 부분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홍택정 이사장님 연구는 저도 새마을운동 원형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도리 이야기를 듣고 막 하면서 가는 기차를 어떻게 세우지? 게다가 후진을 시켰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무궁화호를 타고 지나가 봤습니다. 그 길을 새마을운동 원형 연구를 하면서 사진은 못 찍겠더라고요. 찍으니까 다 흔들려요. 근데 아마 당시에 전동차는 무궁화호 속도 이상으로 아마 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달리는 와중에 그걸 봤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개발이 돼가지고 건물이 삐까뻔쩍하게 들어서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그게 여기인데 하는데 사진 찍으면 이미 늦어요. 슉 지나가 버리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표시도 없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봤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전동차 대통령 열차가 피격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게 김정은도 왜 저기 베트남 갈 때 기차 타고 가면서 절대 안 세우잖아요. 그냥 계속 가잖아요. 서면 바로 공격을 받는데 그걸 어떻게 세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도청에다가도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그때 기차가 어떻게 됐냐, 배차가 됐냐. 근데 그 답변 받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기차를 세웠다는 건 아닌 것 같고 확실히 경산 청도는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 22일 날 그것도 보면 부산이라고 처음에 돼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이렇게 오시고 했는데 못 오신 최진근 원장님 이게 연구를 하면서 서를 찾다 보니까 부산이 아니고 중앙청이었습니다. 그 새마을운동 중앙회 역시도 부산이라고 또 표기가 돼 있었는데 그걸 가서 저희가 정정을 하라고 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때 유시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경산 청도를 보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동대구 지나서 경산 지나서 그다음 청도 밀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보셨던 것 같은데 그 유시에 보면 대전이나 이렇게 충청도에는 덜이 붉은데 이쪽에 보니까 때깔이 좋다. 이게 내무부 장관 불러놓고 이게 왜 이래? 그랬더니 내무부 장관이 여기는 경산은 아마 경산이 4월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고산 쪽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보고 경산 보고 지나갔으니까 그게 포도밭이었고 청도는 감, 그래서 이런 주산지 특산품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득이 높습니다라고 하는 그때 장관이 이야기한 게 인터뷰가 그게 72년 경향신문에 나옵니다. 지금도 찾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영근 지사가 청도 출신인데 이게 청도에 먹거리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그냥 할 때는 그래서 이게 청도에 먹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발상지 노름이 시작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실제로 네, 죄송한데 네. 권 박사님은 정 교수님의 논제에 대한 좀 깊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그 청년들에 대한 그 이야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단이 충분히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하고 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이제 그 새마을운동이 이제 노벨 평화상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다음 달 16일에 구미 금호선 호텔에서 노벨 평화상 추진에 대한 포럼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도 오늘 여기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겠습니다. 권 박사님은 정 교수님 논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정 교수님 논문의 그 발전 방향을 좀 다양한 측면에서 또 현지 그 연구자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보태준 것 같은데 정 교수님. 권영희 박사님은 저보다 새마을을 더 잘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해경학을 공부하고 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권영희 박사님은 거의 15년 가까이 그 새마을 연구소에서 새마을에 대해서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기차가 섰는지 가다 설 수 있는지 안 설지 그것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까지 조사했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뭐 세밀하게 그런 분야에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연구를 조금 더 이제 보태주는 뭐 그런 이제 차원에서 말씀하셔서 특별하게 뭐 제가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권 박사님은 우리 새마을 연구 포럼 발족에 굉장히 고무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향하는 점하고 지금 새마을 재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향들이 이런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육 문제라든가 또 연구 문제. 우리가 이름이 연구인데 연구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젊은 자원들을 좀 수혈을 해야 되겠죠. 특히 교육은 아까 취임위원장께서도 인사 말씀 계실 때 그런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아마 밝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논문 발표에 풍성한 토의를 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토론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이정락 박사님이 홍택정 위원장의 논제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한 이문간 하고 제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새마을 관련 박사학위를 받고 겸임교수로 한 6년간 강의를 했습니다. 겸임교수 할 때도 제가 핵심 전공 과목 새마을개발론, OD 사업론을 강의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은 약간 교만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새마을운동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저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할 정도로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9월 15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학술대회에 이제 토론자로 초청받아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전라도 쪽에서 온 교수님도 계시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파 쪽에 이제 어떤 토론자로 초청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 운동을 정치적인 수단이나 이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을 싫어한다는 논리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전라도 쪽은 새마을 운동보다 지금 4H 운동이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 박사 논문이 대통령 연설문, 새마을 관련 연설문을 이제 분석한 논문인데요. 아이러니하게
좌파 정부가 새마을운동에 더 관심이 많고 적극적입니다.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는 북한 새마을운동이라는 용어까지 띄어가면서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박정희 실용주의를 매칭시켜가지고 정치적 어떤 노선을 긋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마치고요. 잠깐요.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 있는 표현하는 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새마을 개발놀이는 저서입니다. 제가 이 책을 왜 만들었는가 하면 제가 영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출신입니다. 제가 학부 때에는 지역사회개발론, 지역개발론, 외국의 학문들을 제가 배웠었는데 새마을 개발론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여기 보게 되면 기초 원리 실천 응용까지 해서 새마을 개발론의 책을 완성을 해서 이 책으로 새마을 개발론 6년간 강의를 했고요. 제가 자비로 원래 1000권 정도 출판해서 대형문화서 통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인쇄를 할 건데 왜 그런가 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기득권의 힘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강의를 하고 있지 않는 출판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이제 홍택정 이사장님도 이제 영남대학교하고 청도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숙제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홍택정 이사 새마을 발전 역사 문제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논문을 양산해야 됩니다. 논문을 양산하고 이 논문을 인용하는 학자가 많으면 이게 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발상지라는 거 신문기사 그죠? 이런 토론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젊은 학자들이 논문을 써서 그 논문이 투고되고 인정받아서 인용될 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죠? 기득권에서는 이런 부분을 쉽게 인정을 안 합니다. 청도군하고 영남대학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런 논문이 쉽게 이제 억셉트가 되지 않을 걸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택정 이사장님하고 저는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뭔가 하면 소속된 기관으로부터 연구 자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발언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사장님께서 청도군하고 숙제 해결하는 거죠.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재직할 때도 청도군에서 영남대학교에 매년 경비를 지원해서 포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생산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남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주시장 윤장현 시장이 치과의사 출신이었죠. 그죠? 그때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모든 새마을운동 OD 사업이 의료 쪽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이 어디에 소속이냐 어디에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론 자체는 약간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장님한테 이제 발상지의 부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젊은 학자들이 박사학위 논문에 언급을 해야 됩니다. 청도 발상지 부분 이런 부분에서 아니다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을 인용을 하고 인용을 할 때 진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제 새마을운동이라는 표현은 영남대학교에도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마을개발이라고 합니다. 새마을개발 또 나아가서 한 10년 뒤에는 새마을발전이라는 용어로 이제 나타날 겁니다. 지역개발, 지역발전, 이제 개발 도상국 상태에서는 개발한 디벨롭먼트를 해석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이광석 교수님하고 제가 좀 많이 교류가 있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용어 부분을 말씀하는 그분이 이제 언어를 연구하셨기 때문에 답을 주고 하셨는데 왜 디벨롭먼트를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이라도 해서 발전을 해서 된 줄 아십니까?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지속 가능 개발 목표 혼용해 갔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스탠스 자체가 내가 그죠 상대방한테 점심 같이 먹으려면 상대방이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짜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레벨이 높은 사람은 양식을 떠올리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용어가 그 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나라의 스탠스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되게 개발이나 발전이나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새마을 개발론. 저는 이제 논문의 첫 인용을 보게 되면 새마을 운동은 한국형 지역사회 개발 운동이다.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왜?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원리 자체가. 보십시오.
지역 사회개발 운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국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이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운동, 새마을운동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됐는데, 저는 이제 단순하게 인식을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학생들한테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모습이 지게를 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레를 끌 때가 지역사회 개발 운동이고 경운기는 새마을 운동이 도입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이제 많은 분들 오셨으니까 제가 짧게 그죠? 새마을 운동의 핵심 원리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었습니다. 당시에 농촌이 있었고 농촌에는 농민이 있었고 농민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보기에 농촌 환경 개선하자, 농민 의식개혁하자, 농업 소득 증대하자 이 세 가지 목표가 맞아떨어져서 되는 거고요. 또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죠? 외국에 가서 새마을 운동, 농촌 새마을 운동 하면 안 먹힙니다. 왜 그러면 캄보디아에 그죠? 농촌에 가게 되면 거긴 제조를 합니다. 의류를 만들고 거기 어떻게 그죠? 농업 기술을 보급을 시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고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새마을 ODA, 새마을 공적개발 원조라는 용어로 표현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ODA 자금이 눈먼 자금이라 그럽니다. 4조, 5조, 윤석열 정부는 6조, 7조까지 올라갔죠. 지금 캄보디아 문제가 되었는데 이 예산을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예전에 4, 5년 전에 그 전화가 왔어요. 담당 과장이라 그러면서 교수님 ODA 사무원을 저한테 좀 보내줄 수 없네. 보내줬습니다. 그죠?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 자금을 얻기 위해서 경찰청, 국세청, 그죠? 국세청은 뭡니까? 새로운 세금 그거를 외국에 가르친다고 돈을 받아가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그나마 그죠? 지자체 중에서는 경상북도 대구시가 일부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어. 코이카를 통해서.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저는 눈먼 돈이라 표현해서 그런데 그죠? 여기에서 경상북도 또 기관,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다시 혼자로 들어와서 이제 홍택정 이사장님, 우리가 물이라는 사람이고 우리가 남을 뿌리가 있다. 이게 음수사원이라 박정희 대통령도 기호를 썼던 분,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농지개혁에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농지개혁이 없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 성공 절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제 필리핀 이런 쪽에 새마을운동 적용을 못 시키는 게 대지주 토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아이러니하게 해방 전에는 미군정 하에 1차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에서 2차 농지개혁이 되면서 대주주가 완전히 몰락해 버렸죠. 근데 저는 그죠 한국전쟁이 그 부분을 상당히 도와줬습니다. 한국전쟁이 바로 일어났거든요. 한국의 농지개혁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지주들이 자본을 이제 피난 와서 다 집과 정권을 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농지개혁 성공한 나라 대만, 한국, 일본인데 대만은 중소기업 강국이라 그러는 게 그때 대지주들이 그렇게 전환을 했고 우리나라는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역 차별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전라도 쪽에 있는 대지주들이 그 당시에 이제 경상도 쪽에 와서 많은 집과 정권을 이제 소실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역 균형도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수사원, 우리가 나무는 뿌리가 있다. 이 근원은 저는 청동이를 관심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부하는 학자 입장에서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된 정책이 농지개혁, 경제개발 5개년, 그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농지개혁이 없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왜? 대지주가 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 1970년도 마을을 나누었을 때 그죠? 각 농지를 소유한 지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또 땅도 내주고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숙제를 또 주셨잖아요. 그죠? 청도군도 해결해야 된다. 영남대학교도 해결 안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그죠? 번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젊은 학자들이 박사 논문을 쓰든 석사 논문을 쓰든 청도 발상지를 많이 언급하고
그게 인용이 될 때 이제 서서히 이런 부분은 희석되고 중요한 게 자리 잡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 박사님의 지금 논지를 요약하면 두 가지 같은데, 우선 논리적으로 승부를 가려라. 발상지 문제에 대해서는 곧 젊은 학자를 통해서 자유롭게 논문을 많이 써서 발상지가 어디라는 것이 드러나면은 그 후학들이 계속 그거를 풋노트 달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이긴 길이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주 흥미로운 일인데, 요거는 두고 좀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새마을 운동 이렇게 했거든. 근데 지금 이 박사님은 앞으로는 이제 새마을 개발, 새마을 운동에서 새마을 개발 쪽으로 개념이 바뀔 것이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발표자께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저는 첫째 우리 권 박사님, 첫째 우리 권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노벨상, 새마을운동 노벨상감인가, 이건 내가 그 우리나라 그 자성희 박사님이라고 새마을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상암동에 그 박정희 기념관 관장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올라와서 뵙고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그때 이 책을 제가 기증을 받았는데, 제목이 새마을운동 왜 노벨상감인가, 이미 이 자성희 박사께서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권 박사님도 자성희 박사님의 이 저서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정락 박사님께서 영남대학교에서 발상지 논을 조금 수정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그동안 불가능하고, 앞으로 젊은 학자들이 계속 논문을 발표해서 그것을 인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바뀔 것이라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학교에 영남대 그 최회출 총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우리 이 교장선생님 부임하시고 인사를 가신다 하길래 뭐 혼자 가는 줄 알았더니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동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참 황송하게도 저한테 새마을 관련 브리핑을 좀 하시겠다 해서 제가 들었죠. 그래 좋게 이제 말씀을 듣고, 그럼 저희 학교에 특강을 한번 오십시오. 예. 그래 와서 특강을 하고 우리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쭉 설명하면서 주장한 것이, 새마을 운동의 기본 정신은 근면자조 협동인데 왜 근면자조 협동해야 할 것인가? 목표, 3대 목표, 생활의 합리화, 영농의 근대화, 농가 수입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상패에 기록된 것은 새마을 선포가 72년 4월 22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68년 5월 16일 날 이런 상패에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기록하신 게 있으니까 새마을의 발상은 여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야기하소. 나중에 방명록에 어디 소감을 좀 적으시라니까 여기에 좀 하신지 내가 다음에 한번 더 와서 상세히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 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날도 자기의 어떤 소감을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이 근거 있게 제시가 되니까 아마 그게 쓰려는 무슨 자신의 용기 그런 게 부족했던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노력을 하고 우리가 또 뭐 이런 주장도 중요하지만 나는 학생들을 길렀어. 우리 애국 지금 길거리에 나서는 이런 그 세대가 끝나고 나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아무도 미래 세대에서는 나서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후배들을 미래 세대들을 양성하고 싶은 생각이지 뭐 발상지 주장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이걸 우리 끝까지 뭐 사실이 아닌 걸 우리가 갈봤어요.
길의 행동을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저는 뭐 이렇게 큰 걸 두지 않고 우리 후학 미래 세대들을 잘 양성해서 한 해 50만이 사회로 진출합니다. 그 애들이 역사를 바로 배우지 못하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 치우쳐 버린 거예요. 배운 것도 왼쪽, 주장도 왼쪽, 집권당도 왼쪽이니까 애들이 뭐 왼쪽에 맞는 것 같다 간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애들이 50만 중에 답은 1000명이라도 바른 생각을 가진 그런 애들을 만들고 싶은 그 생각 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발표 논제에 따른 지정된 토론자분들의 토론이 일단 끝났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조금 지체된다 하더라도 플로어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나도 좀 질문이 있다, 또 이런 분이는 궁금하다, 아마 이런 분이 계실 걸로 봅니다. 예, 잠깐만요. 이런 분들은 좀 자유롭게 시간이 가더라도 질문해 주시고, 또 질문이 없는 분은 자기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피력해 주시도록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이영수 교수님. 네, 좋습니다. 네, 저는 경북대학교 경제동성학부 교수로 있다가 정년퇴임하고 제 전공은 무역입니다. 무역도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한평생 해왔고 항공무역학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오늘 김정식 교수님하고는 한 10년 이상 관계가 있어서 제 전공도 아닌데 갑자기 불러주셔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발상의 전환이라 할까 이런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는 것도 참신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재래식 화장실 이용하면 오래 있으면 모르겠죠.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수세식 이용하다가 재래식 가면 당장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앉아서 몇 마디를 드리겠습니다. 딴 것은 아니고요. 먼저 의미 있는 주제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홍택정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고 오늘 발표를 들으니 또 발상지는 또 경산 신천동, 나 대구 신천동만 알지 또 경산 신천동인지 모르는데 같이 유력한 것 같네요. 그럼 또 청도가 화를 내겠죠.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새마을운동의 발상 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 이사님 말씀 같이 숭고한 정신을 개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의 시대상과 관련해서 코멘트를 해볼까 합니다.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은 누가 뭐래도 근면 자조, 협동 정신입니다. 지금 한국은 이러한 정신이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고 결국 이것이 국가 위기를 자초한 큰 원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이 어떻게 낡고 새롭고 이런 게 있겠어요. 자, 솔직히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근면하고 자조, 협동 정신이 충만합니까? 정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데 지금 모든 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미쳤다는 크레이지라고. 좋은 면으로 미치면 다행인데 정반대로 미친 것이죠. 세월이 하수상하니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을 보면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자기 자신은 침묵하거나 외면하면서 남이 대신에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아주 비겁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례로 국내 정치 문제를 힘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방에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싸우거나 투쟁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왜 도와주겠습니까?
일찍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으로 자조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하지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러우 전쟁 종전협상안에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넘겨줘라. 당연히 이 협상안을 우크라이나는 반대하겠죠. 그러나 자체적으로 러시아와 대적해서 싸움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EU 역시 협상안이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렇다고 직접 파병하는 것도 싫습니다. 이 교수님 조금 예, 이제 다 됐습니다. 네. 일찍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부국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강경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임스는 늘 부국 강경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면을 종합적으로 볼 때 박정희 대통령은 선지자는 아닐지라도 뭐 선지자 주장하는 목사님도 계시니까 선각자와 선구자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홍 이사장께서 사회교육원을 설립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인터넷에서 저는 봤는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교육원을 시민운동의 진지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몽사몽 졸업운전 하다가 죽는 것처럼 우매한 국민들이 깨어나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설립되기 희망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연구포럼에서 사회운동 메카가 되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이 교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걸로 그리 이해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네네.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꿈을 만들어가는 시민대학 공동대표이장 이백도입니다. 제가 구미에서 살고 있는데 새마을 테마공원이 갈 때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수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놨는데 별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여기 이제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 홍택정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음 세대 교육 또는 세계적인 그 여행도 할 수 있고 교육도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화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새마을 테마공원 이병도 목사님. 목사님이시군요. 네, 이병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여 30, 40대 혹시 참가자 계십니까? 네. 40대. 또, 이제 여성 한 분도 계시는데, 먼저 하고, 우리 다음에 남성 40대 기회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답이 지금 씻고 있습니다. 예. 만나겠습니다. 30, 40대 신선한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대구 수성파밀리합창단 지휘를 맡고 있는 김한정이라고 합니다. 수성구에 살면서 그 전에 제가 80년대 생인데요. 새벽에 그 청소차에 새벽종이 울렸는데 이걸로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접하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살아오면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포럼 또는 학술 세미나는 처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몰랐는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알아가는 인식의 지평을 넓힌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마을에서 살면서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새마을이라는 단어는 새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서 봉사활동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새마을 문고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활동을 하지만 근본 새마을 운동의 어떤 근본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학술 세미나가 지속되어지고 저는 또 예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학술적인 부분과 예술적인 부분, K컬처를 좀 융합해서 누구나 쉽게 새마을이라는 그 단어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규현 교수님 아까 논문 발전 방향도 잠깐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아이디어 있으면은 답 좀 해주시겠어요? 나중에 하죠. 뭐 시간이 없는 시간이 시간이 뭐 한 5시인데 멀리 또 가야 돼. 나중에 하죠.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남성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마이크를 달라는 말씀 아니었고요. 지역에서 대구 경북에서 기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사를 쓰다가 문득 마이크가 넘어와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한 말씀 올리면요. 새마을 정신을 지금 디지털 전환 AXDX 시대에 젊은 2030 세대들과 함께 소통하고 개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화이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저는 안승환.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우리가 새마을이 과거 산업화 시대의 제가 상품이라고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상품이라면은 이 시대에 맞는 상품을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마을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영원할 거니까. 자, 아무튼 오늘 플로아에서 지정 토론 그리고 플로아에서 자유 토론 또 이 데스크에서 지정 토론 해주시는 분과 발표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결론을 맺자면은 오늘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적어도 5가지는 짚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저는 이제 새마을과 저수지를 생각해 보는데 큰 저수지에는 거기에 물이 고이는 근원이라 그럴까 이수라 그러지 이수의 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호수 클수록 이해되죠? 호수가 작으면은 이수 하나뿐입니다. 호수가 크면은 이수가 20개 50개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새마을도 아까 보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은 농기개혁에서 또 접근했고, 레노나이트에서도 또 방금 같은 데에는 살고파 마을, 그 정신이 새마을 정신이 뿌리가 있냐 등등.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큰 호소에 물이 담기기 위해서는 어느 한 루터, 어느 한 근원이 아니라 다양한 근원이 모여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거대한 호소, 해외로까지 뻗어나가는 호소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70년대부터 시작한 새마을 운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록 우리가 학자가 아닐지라도 어린 짐작으로 아마 개념이 잡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어떤 동기와 배경으로 시작돼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두 분의 발표 논문에서 또는 토론해 주신 분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산업화 시대의 새마을 운동이 지금도 유효할 것인가 하는 걸 방금 요 몇몇 분들하고 어떤 정신가치, 새마을이 지향하는 정신가치가 유효하다, 미래로 늘 거듭날 수 있다, 이런 그 논의에서 이해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왜 하필이면은 문명교육재단에서 이런 거대한 호소, 새마을 연구 포럼을 만들어서 운영하려 하느냐 하는 여기 계신 분들의 질문은 아까 의뢰에서 경고 보고 그 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마 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오늘 장시간 마라톤 토론회에서 적어도 5가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꼭 하나 소개해드릴 글귀가 있어서 이 최근 그 우리나라 새마을 연수 초대 연수 원장을 하신 김준 원장님한테서 제가 직접 받은 책입니다. 그 김준 원장님 뭐라고 쓰셨나 하면 우리는 피를 흘려야 할 때가 있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으며 땀을 흘려야 할 때가 있다. 피를 흘려야 할 때 피를 흘리지 않으면 남의 노예가 되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메마른 세상이 되며 땀을 흘려야 할 때 땀을 흘리지 않으면 가난의 그늘에서 거들리게 된다. 김준 원장님은 80년대에 이미 2025년 이 현실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란 토론자께서 한 예, 번. 이 부분 네. 제가 꼭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 20대, 30대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좋은 걸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좋아하는 걸 팔아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자리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새마을 정신 그런 해가 오래가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K-팝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을 애니메이션화하고 또 영상화하고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어떤 노래가 담기면 더 좋겠죠. 그런 컨텐츠가 오시는 젊은 층을 못 끌어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젊은 사람들 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새마을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새마을 운동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저는 외국 출장을 상당히 많이 갑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급격한 성장을 하는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새마을 운동이 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고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기 때문에 중요한 컨텐츠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하실 분들 아니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2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시간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진을 찍고 갑니다. 사진을 찍고 나가시면 1층에서 좌로 돌아가면 이제 식당으로